네, 지금 제 옆에 간 모형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간이? 간처럼 생겼는데요. 좀 성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일부만 이렇게 예쁜 선홍색으로 매끈한 보이는 부분만, 그, 네, 매끈하고 투명하고 밝은 붉은색을 보이는 부분만 정상간입니다. 정상적인 간은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면은 장을 통해서 영양분이 간으로 올라오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간에서 다 처리하고 또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해독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간에서 해독을 하고 또 술뿐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뭐 독소라든지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간에서 화학 공장에서 처리를 해야 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피가 나면 그걸 응고시켜야 되는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것들 이런 단백질들을 합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잘못됐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는데요. 간이 망가지면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요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버터,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네. 술을 또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운동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 저기요. 네. 이렇게 되면 기름이 간을 완전히 포위하는 해도 진짜 이런 상황에 되면 지방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린 다 먹었어요. 마가린 다 먹었습니다. 참 보시기에도 좀 끔찍하죠? 네. 그래서 간을 방치하면 실제 간이 붓습니다.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간땡이가 부었다고 속된 말을 네, 맞아요. 간이 기름이 넘쳐 흐르고 간이 실제로 붓게 돼요. 술 드시면 부군께서 좀 더 용감해지시지 않나요? 예, 굉장히 맞아. 용감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배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오는 나오고 거예요. 간에 기름이 많이 낀 상태. 전체 간 중량의 5%를 지방세포가 차지하면은 5% 이상이죠. 그럼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네,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방간 중에 한 7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 그건 이제 식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성 지방간은 22% 감소를 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115%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 같은 데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저도 왜 선생님께서 지방간의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신경 쓰고 저는 되게 겁을 먹었었는데 촬영 가 보니까 뭐 아는 후배도 지방간, 형도 지방간, 뭐 지방간 이 정도 되면은 국민병 아닙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방간이 있고요. 이규호 선생님도 지방간 좀 있습니다. 이거 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지방간 진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흔한 병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간을 방치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시무시한 징그러워. 그림이 있는데요. 어우, 벌써- 저 모습이 너무 징그러운데, 네. 선생님? 그러니까 표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네. 돌 잔뜩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우둘둘한 간에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간을 70% 잘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건강한 간이 그런 거고 이렇게 간이 많이 상하게 된 경우에는 재생 기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방간에서 간 경변증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면, 그러니까 발전이 되면 몸에서 느끼는 뭐 특별한 증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피로하다든지요. 또 입맛이 좀 떨어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배가 좀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간경변이 나타났을 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치했을 때 간경변이 심해지면 살이 빠지고요. 근육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더 진행되면 배가 불룩해지고 복수가 차고 복수가 차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아주 위험하고 간 이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간질환이 남성들한테 흔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나요? 유전적으로요. 알코올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근육량하고 알코올 대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전적인 측면하고 근육량 감소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여성분들의 그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더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간 경변증이 발전해서 암이 되나요? 그렇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네. 어우, 네, 이 간암은 아우. 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암덩어리입니다. 네, 요게 암덩어리. 간경화 요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간암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런 정도까지 간이 나빠져야 간암이 생겨요. 지금 모양이 너무 무섭네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게 또 문제인데요. 간암이 또 우리 소화기관 중에 생기는 암 중에 또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대표적인. 예후가 좋은 것들이 있죠. 유방암은 보통 5년 생존율이 91%라고 그러고 대장암 75%, 또 위암도 조기 위암이 많아지다 보니까 72%. 근데 간암은 겨우 30%.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진단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이가 있다든지 또 덩어리가 크다든지 하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생존율이 3%도 안 돼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위험군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순위에 뭐 익숙한 김성환 씨 이름도 있으니까 건강에 관심 많으시고 네.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저 1위를 저를 해놔가지고 뭐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뇨에 많이 걸릴 것 같은 그거는 이제 술을 매일 먹는 요게 1위 나는 같고요. 술. 그리고 당뇨 고도비만 이게 맞아. 1, 2를 다툴 것 같고 그 제일 아닌 거는 이게 뭐 손톱깎이 같이 쓴다고 이게 암에 아니, 저희 아니. 집 다 같이 쓰거든요. 진통제, 영양제 저 영양제 많이 달고 살거든요. 제가 한 3위 정도 되고 요렇게 되지 않을까. 오이? 오이가 저예요?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한번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분들은 건강 관리 더 철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 검진도 더 열심히 하고 조기에 모든 질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뭐 조금만 이상하면 주치의 선생님 다 찾아가서 조금만 이상해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4위 보겠습니다. 나약구. 네, 사실은 잘 보셔야 될 거는 달고 사는. 달고 사는. 네, 약은 이로운 기능을 하는데 간에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음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머리 아프다고 그렇죠. 늘 달고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에다가 비유하자면은 알코올로 이렇게 상처를 막 내고 진통제로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될 건 진통제 필요한 경우에 드시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달고 사는 분들이 문제. 그냥 수시로 계속 그렇죠. 습관처럼. 더군다나 이제 간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비형 간염 있는 분들은 이런 약들을 더 조심하세요. 선생님 3위는 뭘까요? 손톱깎이 이번엔 손톱깎이 갈까요? 가나요? 손톱깎이도 좋아하시네요. 손톱깎이 네. 나왔네. 아. 가족과 손톱깎이를 함께 쓰는 나학 공유신데요. 선생님 손톱깎이가 3위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네. 보통 집에서 다 같이 쓰지 않나요? 같이 쓰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간염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손톱 깎다 보면 피도 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상처나 뭐 점막 같은 데를 통해서 피에 묻어있던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개인 위생 도구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밥 먹을 때 찌개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같이 숟가락 넣어서 먹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그 비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맞습니까? 네, 비형 간염은 이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술잔 돌리고 찌개 같이 먹고 하는 거는 위생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술잔 돌리기, 뭐 찌개 같이 먹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 이제 1, 2위 알려주시죠, 남겨놨는데요. 1위가 톤술? 네. 톤술이 1인가요? 혼술이 1위예요? 당뇨가 1인가요? 어떻게 방청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술? 혼술 네. 쪽인데요. 예. 아,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한 1위는 아, 비만. 아, 당뇨 비만. 맞아요. 살이 많이 찌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은 지방간 생길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최근에는요 소화비만, 소화지방간도 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습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면서 비만하고 지방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만 아동의 한 12%가 지방간, 소아과에서 검사해 보면 그게 많고 서양의 사례로 보면 8세임에도 간경화까지 진행한 경우. 제가 보는 환자는 20대 초반인데 간경화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따라서 이 지방간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2위가 매일 혼술하는 나외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매일일 것 같아요. 매일이고 혼술을 얼마나 먹느냐. 일 끝나고 와서 집에서 씻고 맥주 한 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살찌고 이런 것 때문에 안주 빼고 맥주 한 캔 정도는 매일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엔 좋을 것 같아요. 개운하게. 개운하잖아요. 네.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빈속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도 전혀 안 하고 술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쉽게 간이 망가지는데 영양소가 일단 부족해지고 술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간 독성이 그만큼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실 때는 안주가 필요하긴 합니다. 두부나 생선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부나 생선을 술안주로는 잘 안 먹게 되죠. 치킨, 삼겹살, 치킨, 삼겹살 이렇게 먹어야. 예. 술하고 먹으면 잘 들어가긴 하는데 네. 지방간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도 지방간이 생기고 그 안주 때문에도 지방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이 좀 적으면서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과일 많이 드시면 과일에다 술을 먹으라고요? 그리고 술은 네. 참 어렵네요. 먹지 예. 말라는 얘기죠. 아예 안 먹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맛없게 보이네요. 근데 교수님 그럼 말씀해주신 위험군에 속할수록 네. 아무래도 좀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간염이나 간경화나 또는 지방 간염이 있는 분들은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검사하고 간 기능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단순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 혈액 검사 초음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질환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수장 홍반증이라는 게 있는. 수장이 손바닥이잖아요. 홍반은 빨갛다는 의미입니다. 손바닥 한번 보시죠. 손바닥이 전반적으로 뻘거나 좀 얼룩덜룩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혈색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간이 나빠지면은 호르몬 대사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요. 에스트로겐이 혈관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술을 많이 드셔서 경화가 온다든지 또는 간암이 있는 분들은 이 손바닥이 뻘겋게 올록돌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눈을 찍은 건데요. 네, 눈을 찍은 건데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는 정상적으로 공막이라고 하죠, 공막. 네. 하얀색으로 정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하얀색인데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노래요. 노랗게 돼 있어요. 노라네. 이걸 이제 황달이라고 하죠. 피부색이 노래진다든지 네. 눈 색깔이 노래지면은 이게 간이 나쁠 수 있는 신호가 되니까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돼요. 아,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코끝에 보면 빨갛게 이렇게 되는 분들. 딸기코. 딸기코. 네네. 마치 그 거미가 발 뻗은 것 마냥 이렇게 잘 보시면은 미세하게 실처럼 이렇게 뻗어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발 뻗은 모양이다 해서 거미상 혈관종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르면 들어가는데 다시 튀어나오는, 네, 다시 빨개집니다. 모든 질환이 다 염증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독소 배출을 도와주려면 간 건강 수칙 333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333.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 양을 줄이면 더 좋겠지만 양을 줄이기 어렵다 그러면 횟수를 줄이시면 횟수를 줄여라. 건강 음주라는 게 있는데 오늘 술을 드시면은 3일은 꼭 간을 쉬게 해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물을 많이 드시면은 신장에도 좋고 네. 간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독
을 할 수 있는 장기 두 군데를 꼽으라 보면 신장하고 간인데 네. 그 해독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이 물이거든요. 다 물이 있어야 해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을 자주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물을 지금 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뭐 과일 음료라든지 커피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또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만 드셔서 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3은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신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땀을 배출해줘야 역시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0분 이상, 3회 이상 운동을 꼭 하시고 반신욕이 어려우면 발이라도 담그면 굉장히 피로 회복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33 수칙으로 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